주말 사이 있었던 주요 외신 헤드라인 함께 확인해보는 머스너 5 시간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오랜만에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상승 마무리를 해줬습니다. 다만 이번 주에도 시장을 뒤흔들 만한 주요 이벤트들이 대거 준비가 돼 있는 만큼 전략들을 잘 세워보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 주말 사이 나왔었던 속보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6개월 임시 예산안에 서명을 했습니다. 이로써 미국의 정부는 셧다운 없이 계속해서 운영을 이어갈 수 있게 됐는데요. 일단 이 셧다운과 관련돼서 불안감은 있었습니다. 앞서 민주당 상원 의원들이 임시 예산안에 크게 반대했었기 때문인데요. 이 시한 내 예산안이 처리되지 못한다면 연방정부가 셧다운까지 될 수 있는 만큼 우려감이 크게 고조되기도 했습니다. 공화당이 주도한 임시 예산안은 오는 2025년 회계연도가 끝나는 9월 30일까지 정부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예산 전체 규모는 전년도 수준을 유지하되 국방 분야 지출을 약 60억 달러를 늘리고 비국방 분야 지출은 130억 달러가량 줄이는 게 골자였습니다. 당초 임시 예산안에 강력하게 반발했던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가 지난 14일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국가를 위한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것이 내 임무다라고 생각한다며 입장을 선회하자 시장의 분위기가 크게 반전이 됐고요. 이후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도 예산안 처리 이후에 기자들에게 슈머 의원에 대해서 옳은 일을 했다라고 평가하면서 배짱과 용기를 보여줘서 고맙다라고 칭찬의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또 이날 상원 본회의에서 찬성표를 던졌던 진샤힌 민주당 상원 의원도 솔직히 예산안을 좋아하진 않지만 셧다운이 훨씬 더 나쁜 선택이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만약 셧다운이 발생했다면 트럼프나 일론 머스크 그리고 정부 효율부 세력에게 정부 폐쇄와 대량 해고의 기회를 줄 뿐이었다라고 전했습니다. 다만 민주당 안에서는 예산안에 찬성표가 나오면서 내부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크게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슈머 원내대표가 예산안에 찬성한 것을 두고 엄청난 실수다라고 비판을 하면서 예산안은 의회와 권한을 희생시키는 동시에 심각하게 편향적인 법안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를 위한 비자금으로 전략시킨 것이다라고 남기기도 했습니다. 여러 가지 내부적인 의견은 다르긴 합니다만 일단은 셧다운 없이 미국의 정부가 오는 9월까지 쭉 밀고 갈 수 있는 동력은 생기긴 했는데요. 그렇다면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증시에서 주요하게 지켜볼 이벤트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부터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이번 주는 금리의 슈퍼위크입니다. 미국의 FOMC뿐만 아니라 영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까지도 이 금리와 관련된 정책들을 내놓게 되는데 어떤 내용들이 전해질지 시장이 일제히 주목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는 18일부터 19일까지는 미국의 FOMC가 열리죠. 일단 시장은 동결로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 FOMC의 최대 관심사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이 되겠습니다. 지난 1월 FOMC 이후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세 부과 또 연방정부의 예산 삭감이나 불법 체류자 추방 등 거시경제 환경이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인데요. 파월 의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정책이나 인플레이션 또 성장률 전망과 관련해서 어떤 평가를 내놓을지 그리고 어떤 방향을 제시할지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FOMC와 함께 일본은행 같은 경우도 금융정책 결정회의를 오는 18일에서 19일 동안 진행을 합니다. 일단 BOJ 같은 경우는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한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엔화 약세를 지목한 데다가 연준의 금리 인하 전망이 후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BOJ는 지난 1월에 금리 인상을 했기 때문에 아직 2달밖에 지나지 않아서 시장에서는 동결과 관련된 전망이 우세한데요. 일본 언론에 따르면 현재 시장에서 금리 인상의 확률을 1%로만 내다보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도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등 이 앞으로 우에다 총재가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가 최대 관전 포인트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일단 이 BOJ 내부 관계자는 이번 회의에서 미국의 관세 정책이 일본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고요. 그리고 이어서 오는 20일에는 영란은행도 통화정책회의를 개최합니다. 지난달 금리를 인하한 데다가 또 미국의 관세가 글로벌 금융시장을 뒤흔들고 있어서 이번에는 금리 동결에 대한 가능성이 훨씬 더 큰 상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국 인민은행도 사실상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대출 우대금리를 결정하는데요. 인민은행은 지난해 10월 금리를 인하하고 나서 지금까지 같은 금리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달 초에 양회에서 경기 부양 의지를 드러낸 만큼 추가 인하에 대한 여부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과 일본 그리고 영국과 미국까지 글로벌 굵직한 경제 강대국들이 기준금리 결정을 이번 주에 내려야 하는데요. 어떤 변수들이 또 숨어 있을지 매일매일 시장 상황은 저희와 함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에 또 굉장히 큰 이벤트 중에 하나는 바로 엔비디아의 GTC 컨퍼런스가 되겠습니다. 이 컨퍼런스 안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이 젠슨왕 CEO의 기조연설이 되겠죠. 오는 18일에 예정이 돼 있는 상황인데 이번 기조연설에서 어떤 발언들이 나올지 시장이 일제히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보통 AI나 반도체와 관련된 내용들이 전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또 여기에 고성능 컴퓨팅 기술이나 로보틱스, AI 에이전트, 그리고 자동차 분야 관련해서도 발표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수 외신은 이번 행사에서 블랙웰 칩 라인업 업그레이드 버전이 공개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보고 있기도 하고요. 최근 실적 발표에서 차세대 블랙웰 B300 시리즈, 블랙웰 울트라가 올해 하반기 출시 예정이라고 밝힌 바가 있기 때문에 이 블랙웰 울트라와 관련된 내용이 전해질 가능성이 상당히 커 보입니다. 그리고 차세대 GPU 시리즈인 루빈 같은 경우도 이번 GTC에서 언급될 것이라는 분석도 이어지고 있고요. 루빈 같은 경우는 내년에 출시 예정이죠. 자, 그리고 엔비디아는 퀀텀데이를 통해서 양자 컴퓨팅 전략도 제시할 예정입니다. 이 양자 컴퓨팅 분야 주요 인사들과 양자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위한 로드맵을 논의한다라고 하고요. 일단 이 GTC 컨퍼런스 자체가 엔비디아 주가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시장에서는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는 입장을 보여주고 있고요. 엔비디아 측에서는 이번 GTC가 AI 그리고 가속 컴퓨팅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자리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전해질지에 따라서 관련주들의 변동성이 크게 나올 수 있다는 것 주목을 해보시는 게 좋겠고요. 지난주 금요일 GTC를 먼저 의식이라도 한 듯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이 급등하는 모습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이번 한 주간의 주가 변동성은 어떻게 진행이 될지 함께 지켜보시죠. 자, 그런 가운데 오늘 새벽을 기준으로 또 나온 속보도 함께 체크를 해봐야겠죠. 이번 주 안으로 종전과 관련된 내용이 확실시 되게 되는 걸까요? 일단 트럼프 특사와 푸틴이 4시간 동안 회동을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이 이번 주에 직접 통화를 한다라고 내용을 밝혔습니다. 이 종전과 관련된 기대감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가운데 일단 미국 대통령의 특사인 스티브 위트코프가 푸틴 대통령과 직접 만나서 협상을 진행한 내용이 확인이 됐습니다. 지난 11일 사우디아라비아 제다에서 미국과 우크라이나 고위급 대표단이 30일 휴전안에 합의한 직후 바로 이루어졌었는데요. 일단 이번 만남은 3시간에서 4시간 정도가 진행됐다라고 하고요. 매우 긍정적인 논의가 있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종전 해결책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데 일단 회동 직후 트럼프 대통령에게 즉각 보고를 마쳤고 트럼프 대통령도 모든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다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안으로 푸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적인 전화 통화를 통해서 이 종전과 관련된 확실시된 결론을 내릴 수 있을지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데요. 만약 종전과 관련된 이슈가 다시 한번 확실시 되게 된다면 관련해서의 산업 분야에서의 변동성도 나올 수 있다는 거 함께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주말 사이 암호화폐 시장의 분위기도 같이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나름 추가적인 반등을 보여주면서 비트코인은 85,000달러까지의 가격 회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다만 미국에서 진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현재 미국 국민의 절반 이상이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를 전략적 자산으로 가져가는 것에 반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51%가 반대의 표를 던졌다라고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강력하게 밀고 있는 취지이긴 합니다만 아직 모든 국민들이 동의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줄 수 있는 데이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미국 증시가 긍정적으로 상승 마무리됐던 것에 힘입어서 주말 사이 추가적인 반등을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이번 한 주는 여러 가지 불확실성과 관련된 요소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만큼 코인 시장 안에서의 이 변동성도 주목을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머스노우 5 시간이었습니다.